알겠죠? 지금 걸 못 알아들으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지금 내용은 오늘 1월 27일 강의는요. 몇 번이고 다시 봐야 되는 성지 같은 개념이에요. 1월 27일. 1월 27일의 통계 개념은요. 알겠죠? 심지어 통계는요. 수능에 나오면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 공부하는 친구들만. 틀리면 진짜 찐답니다. 심지어 내가 과외를 하면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쵸? 과외를 하면 2시간 내에 끝내버립니다. 통째로 다요. 그만큼 쉬운데 그럼 끝나요 그냥. 그냥 끝내요. 그냥 끝납니다. 그만큼 쉬워요. 오케이? 네. 근데 지금 거 다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쉽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어떤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잘 봐요. 너네 학교 정원 인원 몇 명이냐? 300 몇 명이지. 그치? 네. 한 전교생 300 몇 명 아니야? 300. 아니 1학년만. 360명. 근데 저희 500명도. 그치 니네는 그래서 애들이 지원하는 게 많아. 363명. 그쵸? 그럼 잘 봐요. 그럼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363명의 성적을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미쳤나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 학교에서 363명까지 거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로 넘어가 봅시다. 전국 모의고사 단위로 한번 보시죠. 어때요? 40만 명이죠. 네. 40만 명의 성적을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건 자살행위죠. 네. 그래서 집단을 비교를 할 때, 도수공표죠. 그렇죠? 집단을 비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집단의 성질을 잘 표현한 대표값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값. 대표값은 뭐다?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차근차근 다 알아야만 풉니다. 선생님 과외도 똑같이 하고요. 못 알아주면 욕을 먹죠. 뭐라고? 사이시요. 대표값, 조값. 난 이렇게 배웠어. 난 노인네야. 됐죠? 네. 됐습니까? 자, 그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대표값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산시. 이런 씨발! 이개 문가충 새끼! 자,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심지어 저연고 대표값이 평균인 같은. 아니 저연고에 심지어 이 대표값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말 고3 애들 싸그리 틀렸죠. 거의 70%의 오답률을 나타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중3 때 배우고 나서 한동안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대표값은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 원소는요. 누구느냐. 예를 들어 최빈값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최빈값. 이걸 빈도를 나타내는 그거예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요. 중학교 배웠어요. 최빈값이요? 들어온 것 같아요. 대표값은 그 대표값 중에 한 예입니다. 자, 대표값이라는 집합이 있다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평균값도 되는 거 아니야? 닥쳐! 차근차근 할 거야. 네. 자, 최빈값이 있고요. 또 누구도 있냐? 평균. 중앙값도 있습니다. 쌤 일부러 평균 안 쓰는. 아니야, 최빈값 이거 순서가 있어요. 중학값이 중앙값이면 짝수개면 가운데 것 양쪽 끝에 두 개의 평균. 그리고 홀수개면 진짜 한 가운데 거. 그게 중앙값이죠. 오케이? 자, 언제 쓰이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최빈값은요. 주로 쓰이는 건 이겁니다. 잘 봐. 바나나를 좋아하는 학생이 3명,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이 4명, 그리고 귤을 좋아하는 학생이 7명, 그리고 파인애플을 좋아하는 학생이 10명이라고 쳐보죠. 그걸 어떻게 과일을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지? 그 수치로 나타냈다고 치자. 바나나를 1, 사과를 2, 귤을 3, 파인애플을 4라고 치죠. 그거에 만약에 2.1은 뭡니까? 무슨 과일을 나타낼 수 없죠. 맞습니까? 이 말 이해해요? 그럴 때는 수치로 그 값을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뭐를 씁니까? 최빈값. 오케이? 잘 봐. 바나나가 몇이라고 했어요? 쌤이 4이라고 했죠. 오케이? 바나나 4개. 그리고 사과는 몇 개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5개, 6개 뭐 사과. 하지만 귤은 몇 개였죠? 7개였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파인애플 10개였죠. 최빈값이 파인애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집단 성질 나타내는 걸 뭐로 퉁칩니까? 파인애플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집단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맞죠? 맞아요? 최빈값 어디 쓴다고요? 그 집단의 그 선호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로 합니까? 최빈값이죠. 네. 또는 고양이 3마리, 개 4마리, 그쵸? 이구아나 5마리, 뱀 6마리. 그거의 평균은 뭐 개를 1, 고양이 2 아니에요. 왜냐면 개를 1이라고 나타내고 고양이를 2라고 나타내고 네. 뱀을 이구아나를 3이라고 나타내고 뱀을 4라고 나타내면 2.1은 키메라입니까? 아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값이 최빈값이요. 중앙값은요. 봐요. 하나가 엄청 큰 거. 거기서 평균을 구해라 이러면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평균은 없어요. 그런데 최빈값을 구하죠. 거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그 집단의 대표값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알아서 최빈값을 써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앙값은 그 값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요. 예를 들어 1, 2, 3, 4, 5 하나서 10만 이렇게 있어봐요. 전투력 수치가 10만입니다. 드래곤 모르죠. 자, 1, 2, 3, 4, 5, 10만. 일단 평균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평균의 의미가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3.5. 이럴 때 중앙값 얘랑 크게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게 두 개죠. 그거의 평균입니다. 4.5개. 3.5 그렇죠. 3, 4가 평균이니까 네. 중앙이니까 그 3.5가 정답이 돼요. 오케이? 언제 중앙값을 선택한다고요? 그 변수값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오케이? 또는 수치화할 수 없을 때는 최빈값.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중앙값.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그냥 상식 문제를 물어봅니다. 너 상식 있냐? 두 개에 대해서 정말 저 연구에서 최빈값을 던졌는데요. 싸그리 털렸죠. 오답률이 70%였습니다. 어떤 문제? 애들 최빈값을 구하시오. 근데 그거 틀려요? 그 최빈값이라는 말을 과연 할까? 이거 중3 때 배우고 고1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안 해줍니다. 과연 애들이 이걸 기억할까? 기억하는 사람이 30% 있다는 거잖아. 기억하는 사람이 30%, 나머지 70%면 아니지 30%는 학원에서 배우겠지. 학교에서 설명을 아예 안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그 다음 거 보시죠. 자, 대표값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건 평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죠. 산술평균입니다. 오케이? 야, 이과 이 새끼야. 넌 나중에 가중평균 따로 배워. 선술평균, 기하평균 그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중평균이 있어요. 가정. 가중평균은 너 기하 배털 때 배우니까 용어 기억해서 구분해서 배워야 돼. 나중에 개 털린다 논술할 때. 오케이. 산술평균이라는 거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데 그냥 뭐라고 퉁칩니까? 평균이라고 퉁칩니다. 자, 평균의 기호는요 보통 M, 미들이라는 의미에서 M을 써주고요. 오케이. 자,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기호로 익스펙트의 약자 E를 써줍니다. 확률 변수를 변량값을 x라고 할 때 x가 1, 2, 3, 4, 5, 6, 7 이렇게 변할 때 오케이? x에 대한 평균 익스펙트 사실 기대값이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값 개새끼야 기대값이다. 평균 다 같은 뜻으로 영어 단어 2로 끌고 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까? 둘이 똑같은 의미예요. 기대값이라는 말과 평균이라는 의미, 익스펙트라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기호로 써줍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말과 평균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익스펙트가 뭐예요? 기대하다죠. 네. 맞습니까? 네. 그 기대값이 익스펙트의 앞자 2를 끌고 오고요. 그 같은 말이에요. 평균이라는 말. 기대되는 값, 즉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보시죠. EX가 바로 기대값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흔히 구하는 평균은 다 산술 평균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보통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그 개수- 용어를 쫙 설명해 줄 테니까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자, 10, 20, 30, 40이라는 점수가 있다고 치죠. 네. 이 10점, 20점, 30점, 40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별양, 변하는 양, 별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얘 잘 보시죠. 별량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네. 100이죠. 네. 별량의 총합을 산술평균이라는 의미에서 총 과목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얼마입니까? 평균.
평균 25가 바로 산술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요거 보세요. 별량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오케이? 자, 하나씩 다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4는 뜻이 뭔가요? 4는 과목이 몇 개죠? 그러니까 총 과목수. 그냥 음. 뭐딱 그런 거 없어요? 총 도수라고 합니다. 어허. 얘가 도수는 사실 하나씩 아닙니까? 네. 1, 1. 됐습니까? 총 도수로 총 별량의 하루 나눠주면 저게 바로 뭐다? 평균이다라는 뜻이고. 알겠어요? 네. 이 말 이해합니까? 용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별량이라는 말, 도수라는 말, 그리고 평균이라는 말. 오케이? 됐어요? 외롭다. 혼자 해야지. 됐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줄 거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한 발만 더 나갈게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나갈게요. 보시죠. 10, 10, 40, 40이요. 더해보시죠. 25. 얼마죠? 총합은요? 100. 별량의 총합은 100이죠. 네. 평균은요? 25. 25죠. 네. 씨바. 씨바. 내가 아까 대표값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죠. 네. 네. 평균이 똑같으면 집단 성질도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10, 20, 30, 40이고 이 새끼는 뭐야? 10, 10, 40, 40. 편차.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쵸? 집단 성질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용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균으로 그 대표값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 평균이 대표값이 될 수 없는 이유가요. 집단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죠.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 평균이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는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부족한 부분은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죠. 네. 그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산포도를 배웁니다. 산포, 떨어진 정도라는 뜻에서 산포도입니다. 바다포도 아니에요. 씨발 웃지? 때린다. 웃어요. 웃으라고. 씨발 나 개그 쳤는데 왜 아무도 안 웃어줘? 안 웃기니까. 아 웃어! 산포도라고. 자, 알겠어요? 네. 산포도가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 그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몇 개를 또 배우게 되는데, 오케이?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분산이라는 겁니다. 아하. 이것만 제대로 배워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통계를 배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3 내용이죠. 이것도 모르면서 통계를 하고 자빠져 있으면 죽방맹이 산소도와 분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산포도는 분산의 하나예요. 분산은 산포도의 하나입니다. 분산은요, 퍼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어떻게 보나요? 그걸 뭐 설명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저 위의 새끼와 아래 새끼에 뭘 찾아볼까요? 퍼져 있는 정도, 산포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산포도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산포도를, 즉 분산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네. 편차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요. 네. 그 편차라는 개념은요, 반드시 이렇게 써줍니다. 별량에서 빼기. 누굴 빼줘요? 그 평균의 절대값. 평균입니다. 이게 바로 편차예요. 절대값 없어요? 없어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를 바로 편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새끼 보시죠. 자, 평균 얼마였어요? 25였죠. 네. 저 새끼 편차 얼마죠? 마이너스. 이거죠. 네. 맞나요? 네. 이 새끼 편차 얼마죠? 됐죠? 됐어요? 네. 쌤이 쓴 게 지금 뭐죠? 편차죠. 네. 맞나요? 네. 혹시 편차의 총합은 얼마나 되죠? 0. 0.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돼요? 0. 그래서 떨어진 정도를 평균값으로 내주려고 하는데 얼마큼씩 떨어졌는 정도를 평균값으로 내주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아, 절대값이 분산이네. 다 더하니까 뭐가 돼요? 0이 돼버리니까요. 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쌤이 말한 거 알아들었어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를 다 더했더니 예비용할 거 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진 정도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값을 쓰지 않고요. 절대값을 쓰지 않고요. 편차를 제곱해버립니다. 오케이? 네. 떨어진 정도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입니다. 근데 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절대값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제곱값으로 찾을 수 없고 어? 3포도를 이용해 분산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느 거요? 다시요. 10, 14, 40. 이거랑 대표값으로만 대표값은 없다. 대표값. 대표값은 있어요. 하지만 대표값이 같으면 성질도 똑같아야 되는데 성질이 어때요? 다르죠. 네. 그 부족한 다른 걸 표현하는 그러니까 대표값은 같지만 실제로 그 집단의 성질이 조금 다른데 그 다른 걸 표현하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평균의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는 건데요. 자 보시죠. 쌤. 어? 근데 그러면 저 10, 14, 40의 대표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대표값이요? 평균이요. 25. 아 그냥 평균. 됩니까? 네. 보시죠. 자, 어차피 이거 몇 번 보게 될 거예요. 그쵸? 까먹으면 거의 무조건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네. 자, 보시죠. 그러면 편차 제곱으로 한번 보시죠. 얘는 얼마입니까? 25. 됩니까? 네. 다 더하면요. 500이죠. 네. 500을 4로 나누면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산값을 구하는 중입니다. 125.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0이니까 네. 500의 절반 4를 나누면요. 125. 125죠. 이 새끼 분산값이 얼마 나와요? 위에 거? 125. 125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아래 거의 분산을 구해보죠. 이거 225, 225, 225, 225 맞아요? 분산이 220. 분산이 220. 제곱의 평균이니까 다 더한 게 1000이고 4로 나누면 225입니다. 됐습니까? 네. 얘가 보세요. 어때요? 누가 더 커요? 밑에 거. 밑에 게 더 크죠? 의미가 뭔지 알아요? 저 평균 25부터 옆집 들어. 멀리 떨어져 있죠. 위에 거는요. 몇 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몇 개는 가까이 떨어져 있고. 오케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3포도를. 근데 제곱이면요. 두 개의 제곱 합쳐서 같은 다른 수의 제곱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산이 같아도 떨어진 경우 다르죠. 떨어진 경우 다르죠. 하지만 그게 여기서 지금 분산을 쓰는 이유는요. 평균과 분산이 똑같다고 네. 평균과 분산이 똑같다고 두 집단의 성질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은 같지만 대표값은 같지만 성질이 조금 다른 걸 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대표값이 똑같은데 평균이 똑같은데 분산도 똑같은데 퍼져 있는 정도도 그 숫자들이 똑같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대략적인 수치가 이럴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대표값 전체가 다 똑같고 분산까지 똑같으면 같은 집단이죠. 그러니까 대표값 중에 보통 뭐를 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평균을 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단어는 다 평균만 배우게 될 거라 최빈값과 중앙값은 기억에서 까먹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이 아까 분산이랑 대표값이 똑같다. 분산이랑 평균이 똑같으면은 똑같은데도 다른 수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떨어진 정도가 다를 수일 수 있어요. 떨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봐요. 한 숫자는 예를 들어서 한 숫자는 평균도 같고 분산도 똑같은 상황인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떨어진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1, 4, 5, 7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는 2, 4, 6, 8 나가서 떨어진 정도는 똑같지만 평균은 같고 평균도 같게 만든 다음에 떨어진 정도도 다 같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모양이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거를 집단원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분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를 따지려고 하는 건데 분산을. 근데 분산이 같아도 떨어진 정도가 다를 수 있죠. 떨어진 정도가 다르지 않고 그 숫자들이 다른 숫자들. 그러니까 평균으로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1부터 100까지의 호수, 짝수의 합은요. 오케이? 평균 똑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정도 분산도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1, 3, 5, 7, 9, 10 해서 100까지 가고 99까지 가고 하나는 2, 4, 6, 8, 10 해서 100까지 가니까 어때? 네. 좀 비슷할걸요? 떨어진 정도가요. 하지만 숫자가 다르죠. 오케이? 자, 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설명할 게 있어요. 나 봐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라고요? 분산이라는 거라고요. 네. 자, 분산이 더 크니까 떨어진 정도가 어떠죠? 커요. 크죠.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관심이 없구나. 아니 근데 나 그 생각이 나서. 그 좀 이따 해봐. 이거 3제곱 플러스 4제곱은 5제곱이라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이따가 1, 3, 5, 7, 9랑 2, 4, 6, 8, 10을 만들어서 평균을 같게 만든 다음에 네. 분산도 똑같게 만들 수 있어. 네. 떨어진 정도가 다 같으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봐. 지금은 쓸데가 없는 생각을 좀 지우자. 네. 여기 일단 먼저 보자. 네. 할게 지금 있으니까. 여기 보죠. 분산이 떨어진 정도가 얘가 225고 얘는 125니까 어때요? 얘가 확실하게 멀리 떨어져 있죠. 평균으로부터 쭉쭉쭉쭉. 그쵸? 어때요? 평균이 나타낼 수 있는 부족한 값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분산이라는 걸로 메꿀 수 있죠. 근데 잠깐만 보세요.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떨어진 정도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제곱하게 되니까 당연히 분산값도 어때요? 실제보다는 더 크게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너무 큰 값을 그나마 현실적이게 고쳐준 게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그거는 얼마가 되죠? 루트 분산이 됩니다. 까지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용어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까? 설명 끝. 중3 내용 설명 끝. 이제부터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을 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건요. 별량 하나에 도수 하나짜리들이죠. 맞습니까? 이건 숫자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별량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는 좀 이따 물어보자. 안 되겠다. 야, 지금 나 이거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게 있었는데 이거 못 나가면 안 돼요. 자, 봐요. 거기에 그 45쪽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계급값은요. 계급은 이거 말 잘못됐어요. 오케이? 이거 맨 앞에가 계급 값이 아니고 계급입니다. 예제 1번이에요. 보세요. 야, 이거 좀 이따 적어도 돼. 이거 안 지울게. 야, 이거 안 지울게. 이거 안 지울게, 빨리. 예제 1번이요. 저기 맨 앞에가 계급이고 그 다음에 계급 값이고 그 다음에 도수예요. 그 다음에 계급값 곱하기 도수겠죠. 자, 이거 봐요. 이 말 잘못했어요. 계급이 50에서 60이요. 왜냐면 막 예를 들어 존나 짜증나는 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50점이, 50점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값으로 씁니까? 그냥 구간에 그냥 수준 넣어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현실과는 조금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요. 통계 자체가 약간은 추정입니다. 오케이? 완벽하게 그 값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을 잡아서 그나마 좀 보기 쉽게 하겠다는 뜻이지 그게 완벽한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죠. 자, 이렇게 50에서 6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계급은 선생님 여기서 보면 별량값은 뭘로 선택하죠? 그 별량값은 항상 뭘로 선택하냐면 계급값으로 선택합니다. 그 계급값은 그 계급 구간의 평균을 얘기해요. 얼마죠? 얘는 이거를 그 별량값으로 선택합니다. 네. 아까 전처럼 한 개만 있으면 쉽지만 얘는 그게 몇 개씩 있냐면 얘는 4개 있고요. 얘는 9개 있고 얘는 16개 있고 얘는 15개 있고 얘는 6개 있어요. 됐어요? 네. 즉 55가 4개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 65가 몇 개 있어요? 9개요. 자, 65가 있어요. 여기 별량값을 뭘로 선택한다 그랬어요? 계급값으로요. 평균. 계급값으로요. 별량은 계급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계급에서 뭘 별량으로 잡아야 될지 몰라요. 50 잡을래? 60 잡을래? 말이 안 돼서 어차피 추정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의 평균을 계급값으로 잡아놓고 그걸 별량이라고 해요. 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버려도 됩니다. 근데 도수가 왜 4예요? 도수 거기 문제 보면 써 있어요. 도수는 저 55라는 값이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4개. 4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4개인지 모르겠어요. 4개 맞아요. 그냥 50부터 60점 사이에 있는 애들이 4명 있다는 뜻입니다. 빈도수. 자, 얘는요. 65가 몇 명 있다고요? 9명. 75가 몇 개 있어요? 16개. 85가 몇 개 있어요? 15개. 95가 몇 개 있어요? 6개. 그럼 얘 원래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봐요. 도수 다 더해요.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55가 몇 명? 55를 몇 번 더해줘야 돼, 사실. 4번 더해줘야 되지. 맞아? 네. 이거 4지. 그 다음, 65가 몇 번? 9, 75가 몇 개? 16. 이거 뭐야? 왜 더하기야? 돼요, 여기까지? 네. 자, 봐요. 그리고 85가 몇 개요? 15. 그리고 95가 몇 개요? 6. 6개. 이렇게 되죠. 50으로. 이거를 총 개수를 세봤더니 50개랍니다. 문제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죠. 여기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오케이? 그 평균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이 55라는 계급값을 즉 변량값을 빼주면 변량 빼기 평균이잖아요. 이게 편차죠. 그 편차값도 계산해낼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어서 분산도 나오죠. 맞습니까? 네.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분산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요. 계산만 해주면 길긴 하겠지만 돼요? 잠깐만 보세요. 이 평균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시그마 개수가 계급값의 개수가 몇 개예요? 변량값이 몇 개죠? 5개죠 지금. 네. i가 1부터 5까지 xi는 변량이라고 하고요. fi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도수라고 잡아볼게요. 즉 이 말이죠 위에 거. 네. 이 말 이해합니까? 돼요? 네. 이 말 지금 저 위에 거죠. 변량의 총 도수를 곱한 걸 다 더한 거죠. 그걸 뭘로만 나눠주면요? 총 도수. 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 아닙니까? 네. 이것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돼요? 네. 자 여기서 이거 안 지울 겁니다. 이제 나 한마디만 더 하면 나머지 그냥 숙제입니다. 오케이? 47개까지 숙제예요. 한마디만 딱 더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봐주세요. 한마디만 딱 더 하면 끝이에요. 보세요. 상대도수 기억합니까? 이건 안 쓸 때 귀찮으니까 얘네 상대도수 기억하냐? 네. 상대도수. 네. 상대도수가 무슨 뜻이었어? 퍼센트는. 그렇죠. 전체의 4가 하니까 얼마가 되죠? 0.08이 되죠. 네. 그게 상대도수 아니었습니까? 네. 누적도수 말고요. 네. 상대도수예요. 전체 4가 0.08이라고. 그러니까 50분의 4가 뭐예요? 0.08이죠. 네. 잘 들어봐. 55가 뽑힐 확률은 얼마야? 네. 55가 뽑힐 확률. 그 상대도수 보고. 그 상대도수랑 똑같죠. 네. 50개 중에 4개 아닙니까? 네. 상대도수라는 말이 뭐랑 똑같아요? 네. 됩니까? 네. 자 보세요. 이거 뭐야? 50분의 6이지.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한 줄만 더 쓰면 끝이야 이제. 보세요. 됐습니까? 위에 거 잘라서 썼죠. 변량 곱하기 뭐예요? 변량의 확률, 변량의 확률, 변량의 확률, 변량의 확률, 변량의 확률 맞습니까? 평균값. 그게 바로 평균 아니에요? 네. 평균을 뭐라고도 쓴다고요? 변량 도수는 FI라고 썼다면 확률은 PI라고 썼다. O S. 여기서만 5개니까 여기서만. 네. 여기서 총도수를 따로 나눠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나눠진 게 이미 뭐니까요? 확률이니까요. 네. 여기까지